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죠. 아마 실습이나 취업 준비를 앞두고 이력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력서의 기본 틀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력서 작성법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력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력서 작성법. 세 번째, 이력서 작성 이것만은 기억하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력서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력서라고 하면요, 나와 구인처와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기업에 알리는 첫 인상이고요. 또 나의 역량과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자인지 제일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는 책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확인을 하듯이 목차를 보면서 이 부분은 되게 궁금하다. 이 부분 스토리 되게 재밌겠다 라는 기대감을 갖듯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개요로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객관화된 서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라고 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나눠지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없는 사항들도 글로써 설명함으로써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꾸밈과 미사여구 없이 가장 객관적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력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력서는 첫 번째 인적사항, 그리고 학력사항, 경력사항, 그리고 자격 및 특기사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력서에는 크게 필수적인 정보와 비필수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필수적인 정보라고 하면 내가 지원자로서 필수로 갖춰야 되는 그런 자격 혹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학력사항, 병역사항, 경력 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비필수 정보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나 수준을 통해서 이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무 관련된 별도 교육 이수라든지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력서를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을 쓰실 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두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적사항을 쓰시기 전에 앞서서 사진을 부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직무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안으로 찍은 사진이 가장 좋아요. 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기본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입사 지원을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와 깔끔함과 단정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쁘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구분에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신입직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입인지 경력인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지원 분야를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를 빼놓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함, 생년월일, 생년월일 같은 경우도 1999년 12월 25일 이렇게 또박또박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소를 쓰실 때에는 우리가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개편이 됐어요. 아직까지 읍면동에 주소를 쓰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 그리고 우편번호도 5자리의 우편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쓰시게 될 건데요. 연락처를 쓰시고 나서 아래에 비상연락처망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용 관련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급적이면 가족의 연락처가 좋겠죠. 그래서 비상연락처를 하나 기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분명 초등학교 때 만들었거나 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면은 조금 장난스럽거나 유치한 그런 아이디가 들어가는 이메일 주소를 간혹가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활용한, 이니셜을 활용한 무난한 아이디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주 사용하고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이면 좋습니다.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답변이 뭐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메일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주 확인하시는 메일 주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망 연봉을 작성하시는 란이 있는데요.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신입이다 보니까 이제 내규에 따름이 가장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 학력사항 병영이나 보훈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학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줄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 편입했어요, 재입학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줄까지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양식이 만약에 제일 최근 순위 아닌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다면 그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자유 양식이라면 가장 최근 순의 학력으로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순으로 쓰시면 되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도 몇 년도 몇 월까지 이렇게 년, 월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구분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재학인가요? 졸업 예정인가요? 졸업인가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1년 안에 졸업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졸업 예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졸업하기까지의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 라고 하시면 그냥 재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역 및 보훈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실 때는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병역에 내가 면제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면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훈사항에 체크를 하실 때에는 채용 공고에서 우대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우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우대 대상자라면 예스에 체크를 하셔서 우대의 조건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여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자유양식이다라고 한다면 병역 및 병역사항은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아도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경력 및 경험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경력하고 경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경우는 경력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저는 근로장학생 했는데요. 근로장학생도 경력사항에 들어가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 보수가 아닌 장학금 수혜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력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경력사항을 기재하실 때에도 똑같이 활동기간, 년, 월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관명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위도 내가 인턴인지 아르바이트로 지원했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 내용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홀 서빙을 하거나 그런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활동 내용에 홀 서빙, 매장 청소, 캐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조금 업무 용어로 바꿔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응대, 매장 관리 같은 그런 업무와 관련된 용어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내용과 관련이 있도록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험사항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보수가 없는 외적인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뭐 서포터즈, 봉사활동, 현장 실습, 프로젝트, 뭐 교내 축제, 부스 활동 등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꼭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경험 사항을 쓰실 때에는 뭐 단순한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아르바이트 경력을 길게 나열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업무 부서에 따라서 얼마나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는가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 데 들이는 시간,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급한 경우에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경력사항과 경험사항은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이렇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 어학, 수상 내역을 쓰시는 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순서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격증의 그 연관성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딴 자격증 순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짜 발급 날짜에 년, 월, 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기간 같은 경우에도요, 발급 기간의 명칭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한상공회의소도 대한 띄고 상공 띄고 회의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붙여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학을 쓰실 때에는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확인하신 다음에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이력서 상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명이나 점수, 그리고 발급 기간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 및 장학 내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니면서 뭐 수상을 한 적이 없어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칸을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빈칸이 없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칫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상 및 장학 내역도 수상 일자를 기재하시고요. 어떤 상을 수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공인 어학 점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학 관련된 능력을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고 내가 말하기는 상중하 중에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하셔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가다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자격증 안에 쓰시면 좋겠지만 자격증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저는 워드나 엑셀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뭐 워드인지 엑셀인지 파워포인트인지 구분하셔서 이것도 활용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것부터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활동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지만 그 이력 사항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발휘를 했어 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다면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팀 프로젝트나 뭐 동아리나 약간 그런 활동들을 기타 사항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명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했더라도 이게 팀 프로젝트인지 개인 프로젝트인지를 명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활동 내용도 어떤 주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했는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과목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한 거라면 과목명,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목을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역할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는지, 나는 조사랑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어 라고 하면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수행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활용 방법,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제출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서명을 받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이름 옆에 친필로 혹은 도장으로 여러분들이 스캔을 하셔서 옆에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시기 전에는요, 파일명을 지원 직무와 이름을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이메일을 확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디에 지원하는구나, 누구구나, 라는 것이 파일명으로 눈에 보여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폰트가 깨지거나 파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 형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라면 가급적으로 PDF 형식으로 변환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력서 상에는 최대한 빈칸이 없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험이나 경력사항을 쓰실 때에는요, 직무와 회사나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자유 양식의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쓸 수 없는 항목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쓸 수 없는 항목들을 생략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구성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이력서에 들어갈 만한 사항들,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나 경력 사항들을 남아있는 대학 생활 동안 많이 채워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로는 지원하는 직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력이나 자격사항, 또 이런 부분들을 쓰실 때에는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 위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이 친구는 우리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과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인재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끔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그 관련된 직무의 직무 기술서나 아니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 업무의 내용 그리고 자격사항, 우대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맞춤법과 오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는 자기소개서에 저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강점을 어필했는데 이력서상에 오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입사 서류 작성 시부터 지원자의 성격 그리고 업무의 역량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꼼꼼하다라고 어필을 했으면 이력서상에도 틀림이 없이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시기 전에 앞서서 맞춤법, 오타, 그리고 정렬, 어떤 것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런 정렬이랑 칸의 규격 같은 것들도 확인을 꼼꼼히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의 수행이 미래를 예측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사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이 미래에 이 친구는 업무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친구구나 하는 그런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이 대학 생활을 꼼꼼하게 목표 관리, 계획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알찬 대학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력서 작성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